자, 중대국어 사회문화 온라인 클래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단원 수학능력 시험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단원에서 인간의 사회화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은 아주 짧은 사회학적 개념들을 하나의 어떤 사례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유형화돼서 출제가 되고 있죠. 바로 이제 지위와 역할, 각종 이제 사회와 기관들의 특성, 뭐 1차적 사회기관이냐, 2차적 사회기관이냐,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역할 갈등이라든지 지위, 그리고 이제는 역할 행동과 역할의 어떤 차이점들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밑줄 친 기억 지읒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내일은 수능이다. 종례 시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알려주며 격려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그냥 눈물이 났다. 친구들과 함께 고사장 확인까지 하니 정말 실감이 났다. 집에 오자마자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방에 넣어두었다. 힘내라는 후배들의 문자, 막내 동생의 응원 선물, 엄마는 말없이 안아주셨다. 지금은 밤 11시 잠이 오지 않는다. 오답 노트를 정리할까 교과서를 한 번 더 볼까 고민이다. 아무튼 모두의 기대를 안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리라.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여 힘내자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밑줄 친 기억 지읒에 대해서 옳은 설명이 보기에서 무엇이 있을까 골라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억. 기억은 얘기사회와 디귿은 사회집단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수험생의 유의사항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의 행동입니까? 그렇죠. 담임 선생님의 역할 행동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얘기사회화라고 볼 수가 있나요? 얘기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환경에 미리 이제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어떤 사회화를 우리가 얘기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수험생의 유의사항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사회화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그렇죠? 담임 선생님의 역할 행동일 뿐이다. 지읒 사회 집단이다라고 했는데 사회 집단이 되려면은 이른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죠? 2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소속감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2명 이상의 소속감을 갖는다고 해서 다 사회 집단이 되는 게 아니었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뭐였습니까? 예, 바로 지속적인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제 사회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수험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지속적 상호작용이 좀 결여돼 있는 상태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수험생으로서의 어떤 공통의 아이덴티티 소속감은 뭐 느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뭐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수험생을 이제 사회 집단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기억은 틀린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니은. 니은과 비읍은 성취지위, 그리고 미음은 귀속지위다. 성취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후천적으로 취득하게 된 지위를 성취지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귀속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난 어떤 이제 지위를 우리가 귀속지위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이제 의지로 얻어내게 되는 지위들이죠. 그렇죠? 즉 성취지위에 해당하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는 미음 막내 동생이라고 하는 건 뭐 자신이 막내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막내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이제는 그 귀속지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니은의 진술, 예,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디귿 한번 봅시다. 디귿과 리을은 역할 행동이다라고 했는데 디귿 친구들과 함께 고사장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리을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방에 넣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수험생으로서 해야 할 어떤 이제는 기대를 충족한 역할 행동이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수험생으로서 고사장 확인도 하고 그리고 신분증과 수험표를 준비를 한 것은 수험생으로서의 역할 행동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디귿의 진술도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리을 시읒은 역할, 이응은 역할 갈등이다 라고 했는데
자, 시읒 보시면은 말없이 안아주셨다. 이거는 엄마로서의 역할 행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이 아니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에 따라서 어떤 기대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읒이라고 하는 것은 안아주신 어떤 특정한 행동이니까 엄마로서의 역할 행동이 되겠죠. 그렇죠? 엄마로서의 역할 행동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니겠고요. 그렇죠? 이응은 역할 갈등이다라고 했는데 역할 갈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위가 서로 다를 경우에 그 서로 다른 지위에 의해서 기대되는 역할이 충돌할 때 우리가 이제 역할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 기대가 있을 때, 즉 하나의 지위에서 역할이 서로 충돌할 때도 역할 갈등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오답 노트를 정리할까, 교과서를 한번 더 볼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떠제는 그 무엇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선택으로 인한 단순한 고민이지 뭐 수험생이라는 지위에서 오답 노트를 정리해야 한다, 교과서를 한 번 더 봐야 된다라는 식의 그러한 역할이 주어지는 건 따로따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고민 갈등이지 지위에 따른 어떤 역할의 충돌로 인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는 역할 갈등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밑줄 친 기억 이응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도 이제 문제 확인해 보셨습니다만은 이 인간의 사회와 관련돼 있는 기출 문제들은 대부분 비슷한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죠. 기억부터 뭐 미음까지 쭉 이렇게 밑줄 쳐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이제 짤막짤막한 사회학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제시된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다큐멘터리 등장인물 소개. 주인공 갑은 1960년 집성촌인 땡땡마을에서 태어났다. 집성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같은 성씨가 모여있는 마을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어떤 이제 친족 집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맏형의 대학 진학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도시로 이주를 했다. 도시로 이주를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나 자신은 부모와 함께 남아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 영농 후계자에 선정되어 소종의 교육을 이수했고 7년 전에는 외국인 아내 을과 결혼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아내 을을 보시면은 세모국 출신으로 갑의 아내가 되어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한다. 부업을 하기 위해 읍내 학원에서 운영하는 제과제빵 프로그램을 현재 수강하고 있다. 최근 자녀 교육 문제로 도시로 이주할까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 위해서 찾아보도록 하죠. 기억과 니은은 구성원들이 자연 발생적 의지로 결합된 집단으로서 자, 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겠죠, 그렇죠? 이미 이제 다 2단원 공부를 다 마친 상태일 테니까요. 이제 그 2-3단원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사회 집단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 건데 자연 발생적 의지로 결합된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 바로 뭡니까? 예, 그렇죠. 튜니스의 결합 의지에 따른 구분에 따르면 공동사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연 발생적 의지로 결합된 집단이다. 공동사회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이제 공동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공동사회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이제 전인격적인 관계, 주로 이제 정에 의한 어떤 친밀한 인간관계가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는 그 공동사회를 형성하게 되는 의지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본질 의지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결합 자체가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냥 태어나 보면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어떠한 집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바로 공동사회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뭐 가입이라든지 탈퇴가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자유롭지 못한 뭐 이제 그러한 집단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집단들이 대표적인 이제 공동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익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익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사회 집단을 결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수단일 뿐이다. 뭔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선택적으로 결합된 그런 어떤 이제 선택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 집단을 이제 우리 바로 이익사회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개인의 어떤 이제 자아실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 등이 선택적 의지에 의한 어떤 판단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선택 의지에 따라서 바로 사회 집단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걸 이제 우리는 이익사회라고 한다고 했었죠. 뭐 회사라든지 학교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이제 이익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땡땡 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이제 친족 집단이라고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성씨를 지닌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있는 어떤 이제는 지역 공동체, 친족 집단, 넓은 의미의 어떤 친족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동사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니은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친족들은 이런 어떤 공동사회에 해당하고요. 그렇죠? 1차적 사회화기관에 해당한다. 자, 1차적 사회화기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초기 사회화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한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사회화기관을 우리가 1차적 사회화기관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가족, 또래 집단, 뭐 지역 사회, 뭐 마을 이런 것 등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이제 1차적 사회기관에 해당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기억의 진술은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니은, 디귿은 갑, 그리고 이응은 을의 역할 갈등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디귿에 보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뭐 도시로 이주할까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할 갈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위에서 역할에 대한 어떤 기대가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들이 서로 다른 어떤 역할 기대가 있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서로 다른 지위에 따른 역할이 충돌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갈등이 바로 이제 역할 갈등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도시로의 이주를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라든지 도시로 이주할까 고민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디귿과 이응 같은 경우에는 이들 개개인들의 어떤 이제는 선택에 따른 갈등일 뿐이지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진술은 틀린 진술이 되어 있고요. 디귿. 갑에게 리을은 성취지위, 을에게 비읍은 귀속지위이다. 자, 보시면은 이제는 리을, 영농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런 이제 농업을 잇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판단과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게 된 지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성취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을에게 비읍은 귀속지위다. 만며느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집안에 결혼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귀속지위라고 볼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읍이 틀린 내용이 되겠군요. 그렇죠? 성취지위겠죠. 맏며느리 역시 자신이 이제 그 첫째의 어떤 집안에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맏며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속지위가 아니라 성취지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을, 갑에게서 미음은 제사회화, 을에게서 시읒은 예기사회화에 해당한다. 제사회화라고 하는 개념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른바 어떤 사회적 변화를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사회화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제사회화라고 한다고 썼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예기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상되는 역할을 우리가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리 이제 준비하는 어떤 지식 습득의 과정을 우리가 예기사회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영농 후계자가 되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농부로서 해야 할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 후계자로서 지금까지 어떤 농업과는 다른 어떤 농업을 하기 위한 교육의 어떤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제사회화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예기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미리 있을 것을 준비하는 것인데, 자, 부업을 하기 위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시읒은 이제 예기사회화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기업과 리을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밑줄 친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을 먼저 좀 같이 보도록 하죠. 화가가 되기를 원했던 갑은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싶지 않아 마음이 복잡했다. 그러나 담임교사가 부모를 설득하여 미술대학 진학을 허락받았다. 그는 서양학과에 지원하려 했지만 부모는 동양학과를 권유했다. 갑은 부모가 미술대학 진학을 허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동양화과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금 동양화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시문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1번 기역은 갑의 중거 집단이자 갑 부모의 중거 집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화가가 되기를 원한 것은 그렇죠, 갑이죠. 그렇죠? 따라서 갑에게 화가라고 하는 어떤 사회 집단은 자신이 어떤 되고자 하는 가치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렇죠, 중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중거 집단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의 부모의 중거 집단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는 부모님이 되고자 했던 건 뭐였습니까?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사를 원했으니까 갑에게 야, 네가 교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갑의 부모님이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자료는 없습니다만, 자녀에게 교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서 우리는 갑의 부모의 경우에는 중거 집단이 화가가 아니라 교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갑의 부모에게 있어서 화가는 부모의 중거 집단이 아니겠죠. 그렇죠? 따라서 1번의 진술은 틀린 진술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2번 니은은 역할 갈등이 아니지만 미음은 역할 갈등이다. 자, 니은에 보시면은 마음이 복잡했대요.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부모의 뜻을 따를지 말지를 둘러싼 어떤 선택인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자녀로서 부모의 의견에 대해서 이걸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선택의 고민이죠. 그렇죠?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라는 지위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 상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녀로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사회적인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라는 지위에서 기대되는 바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라면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떠제는 그 역할 기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떠제는 그 부모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라고 하는 것은 역할의 충돌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어떤 선택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역할 갈등이 아니지만이라고 하는 부분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역할 갈등이 아니다. 예, 맞아요. 미음은 역할 갈등이다. 미음, 동양학과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건데, 동양학과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죠. 그렇죠? 부모의 말을 이제는 들으면서 내 진로를 동양학과로 갈까 서양학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이제 진로 고민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이제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역할 갈등이라고 한 미음의 진술이 틀린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3번. 디귿은 기업과 달리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획득된 지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기업, 화가, 그리고 디귿, 담임교사 모두 다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획득된 지위들이죠. 그쵸? 모두 다 이제 성취지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디귿은 기업과 달리가 아니라 기업과 디귿 모두 무슨 지위다? 네, 성취지위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 진술도, 3번 진술도 틀렸고요. 4번. 리을은 공식적으로 사회화기관이면서 1차적 사회화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리을, 미술대학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미술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공식적인 어떤 사회화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화기관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는 거 맞는 진술이고요. 그렇죠? 1차적 사회화기관이다. 1차적 사회화기관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인간의 초기 사회화를 담당을 했었죠. 그렇죠? 인간으로서 지녀야 될 기본적인 어떤 자질을 함양하는 이제는 그러한 생활 태도, 습관 등을 함양하는 이제 그러한 사회화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미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고급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이제 지식을 전수하는 이제는 그러한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적으로 형성된 1차 사회화 기관하고는 좀 다르게 2차적 사회화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뭐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들도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 아니라 2차적 사회기관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4번 진술도 따라서 틀렸죠. 5번. 비읍은 기역으로서 갑의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죠. 화가로서 동양화의 대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는 어떤 명예의 취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는 화가로서의 어떤 역할 수행, 화가로서 작품을 잘한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5번의 진술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사회화 기관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한 개인이 출생을 통해 소속되는 A가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역할과 규범을 학습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의 출생을 통해서 소속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A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이제는 그 가족이 위치한 사회적 계층에 따라 사회와의 차이가 존재한다. 아동은 비슷한 연령의 타인과 비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 연령의 타인, 우리가 이제 사회화 집단으로서 또래 집단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뭐 1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고요. 그렇죠? 자, 그런 이제 또래 집단의 경우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만의 사회적 규칙을 만드는 등 교환과 협동의 경험을 하게끔 한다. 주로 어렸을 때 놀았었던 친구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되겠죠. 그렇죠? 한편 C는 공식적 사회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회화를 진행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가족이라든지 또래 집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든 어떤 집단은 아닌데 그에 비해서 이것은 사회화를 위해서 형성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C가 학교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 등을 가르쳐 그들을 더 큰 사회로 인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A, B, C 사회화 기관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선지 찾아보죠. 1번 A는 원초적 사회화, C는 재사회화를 전담한다라고 했는데 자, 가족이 원초적 사회화, 즉 1차적 사회화 기관으로서 원초적 인간의 어떤 초기 사회화를 담당하는 건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걸 전담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가족이 원초적 사회화를 담당하긴 하지만 전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기관들 뭐 또래 집단이 있을 수도 있겠고 과거 어떤 이제는 전통적인 농촌의 어떤 지역 사회와 같은 그런 어떤 이제는 그 집단들도 원초적 사회화에 1차적 사회화에 영향을 줄 수, 1차적 사회화 기관으로서 사회화의 초기 사회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초적 사회화를 전담한다라고 하는 진술 좀 옳지 않겠고요. 그렇죠? C는 재사회화를 전담한다. 재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즉 사회화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사회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학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학생들을 이제는 교육시키는 사회화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학교에서는 재사회화가 아니라 사회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번의 진술은 옳은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겠고요. 2번 A는 1차 집단, B와 C는 2차 집단에 해당한다. 1차 집단이라든지 2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 집단을 구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눈 개념이었습니까? 예,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나눈 분류였었죠. 그렇죠? 쿨리라는 사회학자가 접촉 방식에 따라서 뭔가 어떤 이제 친밀한 직접적 접촉이 많으면 1차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2차 집단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가족이라든지 또래 집단은 그런 어떤 이제는 그 뭐랄까 접촉 그 관계 자체가 어떤 이제는 목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교류의 방식이 굉장히 이제 친밀한 전인격적인 인간관계로서 대응한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A뿐만 아니라 B도 1차 집단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차 집단이라고 하는 건 뭔가 수단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는 학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다니는 데가 아니죠. 그렇죠? 기본적인 목적은 뭔가 어떠잖아요.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집단의 성격을 띠겠죠. 앞에서 이제 수능 특강 강의에서도 한번 이제는 다뤄졌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는 학교 자체는 이제 2차 집단이지만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 간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1차 집단적 성격을 띌 수도 있겠죠. 학교에 친한 친구들하고 굉장히 이제는 전인격적인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학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2차 집단이지만 그 구성원들에 따라서는 1차 집단적 성격을 지닌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A는 B와 달리 이익사회에 해당한다. 이익사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는 그 결합 의지에 따른 어떤 이제 분류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쵸? 뭔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였단 말이죠. 그쵸? A와 B는 둘 다 이제 공동사회죠. 그쵸? 반면에 이제 C가 이익사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쵸? 이익사회에 해당하는 것은 C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B는 A와 달리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집단들 기관을 우리가 이제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랬을 때 가족이라든지 또래 집단 등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B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 맞는데 A와 달리가 아니라 A와 B 모두 C와 달리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다라고 해야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5번 C는 A, B와 달리 2차적 사회기관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학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는 가족이라든지 또래 집단과 달리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을 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규범,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직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학교는 2차적 사회기관이다라고 하는 진술. 네, 초기 사회화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세련된 사회화를 담당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5번의 진술이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군요. 자, 5번 문제. 자료는 교육제도를 보는 두 관점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제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부터는 삭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회 제도 중에서 뭐 교육제도라든지 가족제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작년까지의 수능에서는 이제 출제가 되었겠지만 아마 올해에서는 이런 이제 교육제도를 보는 관점,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능론과 갈등론을 공부했으니까 복습한다라는 차원에서 어디다가 집어넣을까 하다가 1-2-1단원의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언급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사회기관으로 이렇게 쓱 끼워 넣었는데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튼 그냥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라는 거지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출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봅시다. 단 A와 B는 각각 기능론과 갈등론 중 하나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학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는 곳인가? 사회적으로 뭔가 합의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다. 구성원들 사이에 뭔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제 대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이제는 합의된 지식과 가치를 가르친다라고 보는 입장은 이러한 이제는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네 맞아요 기능론적 관점이 바로 B가 되겠고요. 그렇죠? A 아니요라고 응답한 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 갈등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A와 B를 구분했으면 1번 A는 교육의 인재 선발 기능이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본다. 교육의 인재 선발 기능이 공정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맞아요. 기능론의 시각이죠. 그렇죠?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B는 교육의 성과가 가정의 배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뭔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나눠져서 이런 지배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설정하고 교육의 내용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교육제도를 그런 식으로 세팅하게 되면 이런 이제는 그 피지배 집단은 불리한 위치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이거는 이제는 그 갈등론적인 시각이죠. 그렇죠? 따라서 B가 아니라 A 갈등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고 3번 A는 B와 달리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육에 대한 어떤 접근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들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서 어떤 이제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라는 측면이죠. 그렇죠? 각자가 능력이 있고 어떤 이제는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어떤 이제는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런 이제 교육을 받은 개개인들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사회에서 발현시켜서 이 사회를 어떤지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이제 기능론의 시각이란 말이죠. 그렇죠? 기능론의 시각에서는 이런 어떤 접근 기회의 평등 이런 걸 이제 주로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제 갈등론의 시각에서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게 될까? 아무래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제는 그 교육 제도를 바꿔서 이른바 이제 교육적 결과를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즉 갈등론의 시각에서는 어 이런 접근 기회 평등보다는 교육의 결과를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평등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접근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지 주로 소외 지역이라든지 소외 계층에 대한 어떤 이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제도를 갖다가 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어떤 이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특정한 집단, 특정한 어떤 계층이 교육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이제 갈등론의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3번의 진술은 이제는 A와 B가 뒤바뀐 진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4번 B는 A에 비해서 교육이 개인에게 사회 이동의 기회를 제공함을 강조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기능론은 갈등론에 비해서 교육이 개인에게 사회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까 이제 접근 기회 평등을 기능론이 강조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런 이제는 개인이 능력이 있고 자기가 어떤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런 이제는 그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죠. 그렇죠? 따라서 기능론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건 개개인들로 하여금 이 사회에 좀 더 보다 나은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기능론의 시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옳은 진술이니까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군요. 5번 가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가가 적절하다. 교육이 계층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가? 교육이 계층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기여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예라고 대답한 게 바로 이제는 기능론의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기능론에서는 예라고 대답을 할 거란 말이죠. 반면에 갈등론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교육은 그런 계층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자, 아니요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갈등론의 시각이 되기 때문에 가에서는 근데 예와 아니요가 뒤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적절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부적절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5번의 진술도 틀린 진술이니까 정답은 4번이다. 자, 6번 문제. 밑줄 친 기억 시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유형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갑은 건축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건축학과에 진학했지만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졸업 후에 외식 사업에 뛰어들었다. 한때는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자신이 세운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되기도 했지만 이후 재기를 도모하여 현재는 여러 브랜드를 소유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받는 기업인이 되었다. 또한 갑은 꿈을 찾는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수련원에 후원금을 내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출연 제의를 받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중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죠. 1번. 기억은 갑의 아버지의 중거 집단이자 내 집단이다. 즉, 갑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건축학과라고 하는 것이 중거 집단이자 내 집단인가 건축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건 뭐다? 건축가를 좋아하신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갑에게 너는 건축가가 되어라 라고 바란다는 것은 보통 부모가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자녀한테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건축가가 되기를 바랬다는 것은 아버지도 그런 건축가가 어떤 이제는 바라는 어떤 이제는 그 기준이 되는 집단이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갑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건축가는
중거 집단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집단인가? 내 집단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우리가 내 집단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자 봅시다. 이 그 어디를 찾아봐도 아버지가 건축 쪽에 뭐 종사한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내 집단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집단이다라고 하는 진술 자체가 옳은 진술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확인할 수가 없고 2번 니은과 디귿은 각각 리을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와 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니은 보시면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손해를 입게 된 이유는 뭡니까? 매출부진이라고 하는 즉 기업가로서 매출부진이라고 하는 역할 행동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해임당하게 된 거죠. 그렇죠? 따라서 갑의 역할 행동, 기업가로서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는 거 맞네요. 그렇죠? 디귿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제 재기해가지고 기업가로서 재기해서 다시 일어나서 여러 브랜드를 소유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기업을 잘 경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즉 기업가로서의 이런 이제는 기업을 여러 브랜드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한 어떤 역할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라는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2번의 진술이 옳은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그렇죠? 3번 미음은 앞으로 얻게 될 지위에 요구된 역할을 미리 학습하는 이거는 이제는 예기사회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예기사회화가 되는 건 그렇죠.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청소년 수련원에 보면 꿈을 찾는 청소년을 위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지는 교육 사회화 기관을 그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청소년 수련원의 어떤지는 지위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 수련원이 바로 이런 어떤 꿈을 찾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종의 어떤 이제는 미리 준비해주는 어떤 준비하는 예기사회화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미리 학습한다, 예기사회화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제 내용은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1차적 사회화 기간인가? 1차적 사회화는 인간의 초기 사회화를 담당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청소년이 뭐 응애응애하는 아기가 아니지요. 그렇죠? 따라서 1차적 사회화 기간이 아니라 2차적 사회화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앞에 부분은 맞지만 뒷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3번 진술도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은 진술이죠. 4번 기역 비읍은 공식적 사회화 기간, 미음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다.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보기에 건축학과는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비읍, 방송사라고 하는 건 방송사의 목적은 방송 송출이 목적이지 사람들 교육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공식적 사회기관 아니죠. 그렇죠? 비공식적 공식적 사회기관은 오히려 이제 청소년 수련원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비읍이 아니라 미음이 되겠고요. 그렇죠? 미음은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다. 비읍이 비공식적 사회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4번 진술도 틀렸네요. 5번 시읒은 갑이 복수의 성취주의로 인해 겪고 있는 역할 갈등이다. 자, 복수의 성취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지위가 여러 가지일 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여러 가지일 때, 그때 각각의 지위에서 역할이 서로 이제 충돌한다면, 이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역할 갈등, 뭐, 자세히 공부하셨으면 뭐 역할 모순이니, 역할 긴장이니, 이러한 말도 공부하셨을 텐데, 아무튼 이제는 서로 다른 지위에서 각각의 지위 1과 지위 2에서 각각의 어떤 역할 A와 역할 B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역할 A와 B가 동시에 진행될 수 없는, 즉 서로 상충하게 되는, 서로 충돌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한다? 역할 갈등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역할 갈등이다. 보시면은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방송사 프로그램 A 방송사를 갈지 B 방송사를 갈지 하는 그런 어떤 선택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인이라고 하는 어떤 지위와 또 다른 지위에서 서로가 어떤지는 역할이 충돌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즉
개인의 어떤 선택을 둘러싼 고민일 뿐인 거지, 이것 자체가 어떠저는 서로 다른 지위에서, 역할이 충돌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 갈등의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쵸? 자, 따라서 이제는 5번의 진술도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7번. 밑줄 친 기업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땡땡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영화계에 입문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땡땡 대학 시절 인문학부의 공연 관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연극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졸업 후, 즉 땡땡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는 마름모 대학에 들어가서 연극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영화 오디션을 통해서 주연으로 발탁되어 입학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마름모 대학은 다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입학을 포기하고 영화배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올해 새로운 대중영화에 출연하셨고 세모 독립영화제의 집행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요. 어려운 점은 없나요? 했더니 독립영화제 홍보에 힘쓸지 제가 출연한 영화의 홍보에 힘쓸지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봅시다. 1번. 기억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역할이라고 하는 건 기대예요. 그렇죠? 근데 신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로서 기대가 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신인 배우이지만 그 신인 배우가 보여준 실제 어떤 연기가 좋았기 때문에 신인상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죠. 그렇죠? 영화 배우로서 갑이 한 역할 행동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제 수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보상을 받은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1번 진술 틀렸고요. 그렇죠? 니은과 리을은 모두 공식적 사회기관이다. 마름모 대학 연극학과 그리고 니은 공연 관람 동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의 학과는 이런 이제는 그 연극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화를 위해서 수립된 기관이죠. 그렇죠? 따라서 공식적 사회기관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만 니은 공연 관람 동아리는 설립 자체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어떤 친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사회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부수적으로 사회를 진행하는 것뿐이니까 니은은 정답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리을만 모두 공식적 사회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2번 진술도 틀렸고요. 3번 디귿과 미음 모두 갑의 성취지위다. 성취지위라고 하는 건 이제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어낸 지위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갑은 지금 현재 영화 배우가 되었어요. 그렇죠? 영화 배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연극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입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연극 배우가 되지는 못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 즉 연극 배우가 갑의 성취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입학을 포기하고 연극 배우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영화 배우가 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집행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자리니까 갑의 성취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3번 진술도 틀렸고요. 그렇죠? 4번 리을에서 갑은 제사회화를 경험하였다. 자, 마름모 대학 연극학과에 합격은 했지만 입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배우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제사회화를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입학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 진술도 틀렸고 5번 비읍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자,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지위에 따라서 지위가 복수일 때 그에 따라서 어떤 이제는 복수의 어떤 이제 역할이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역할 갈등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지위에서 역할이 서로 이제 충돌할 때 그때 이제는 우리가 바로 역할 갈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비읍 여기서 얘기하는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 영화의 홍보에 힘쓸지 자기가 출연한 영화의 홍보에 힘쓸지를 둘러싼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영화 배우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독립영화제의 어떤 이제는 집행위원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지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영화 배우로서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역할 기대는 당연히 자기가 출연한 영화의
영화의 홍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집행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독립영화제의 홍보죠. 그렇죠? 영화제의 홍보란 말이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저는 지금 갑의 고민은 자신이 영화 배우로서 혹은 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서 영화를 홍보할 것인가 아니면 영화제를 홍보할 것인가 둘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무엇을 할까 하는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할 갈등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 갈등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어떤 저는 선택을 둘러싼 고민은 역할 갈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A씨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사실 이것도 이제는 1단원 앞부분에다가 배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너무 1단원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뒤로 뺐는데요.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가지 관점, 어떤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학교와 학교 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A 관점은 C의 관점과 달리 학교 교육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지배적 가치를 다양한 집단 구성원들에게 전수하여 사회 질서의 유지에 기여한다고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사회적 합의, 즉 구성원들끼리 이건 이렇게 가르쳐야 돼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거해서 그렇게 해서 합의된 내용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교육을 잘 받게 되면 사회는 잘 질서가 유지가 된다. 뭔가 사회가 존속되는데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는 제 역할을 다 한다라고 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A는 어떤 시각이다? 네, 맞아요. 기능론의 시각이죠. 그렇죠? 자, 반면에 이제 B의 관점은 A, C의 관점과 달리 능동적 존재로서의 학생들이 자, 개인을 뭔가 능동적 존재로 봤다라고 하는 거. 학교 교육에 대해서 부여하는 다양한 의미와 그 해석에 주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는가가 어떤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다라고 바라보는 입장. 바로 뭐겠습니까? 예, 바로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면은 C는 뭐가 될까요? C는 당연히 갈등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A, B, C를 알았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보기를 보면은 기억 A의 관점은 학교 교육이 지배 집단의 가치를 전수시킨다고 본다. 자, 지배 집단이라고 하는 건 특수한 계층이죠. 그렇죠? 특별한 집단, 특정 집단의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사회 대다수의 합의가 아니라 지배층들만의 어떤 가치를 전수시킨다라고 보는 입장은 이건 갈등론의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A가 아니라 C의 관점이 되겠고요. 그렇죠? 니은 B의 관점은 학교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상황 정의에 주목한다. 상황 정의라고 하는 말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옳은 진술이고요. 그렇죠? 상황 정의라고 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상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현상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사회보다는 개개인들의 어떤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어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핵심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디귿 C의 관점은 학교 교육이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배치시켜서 뭔가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능론의 시각이죠. 그렇죠? 기능론은 A의 관점이었고요. 리을 A씨의 관점은 거시적, B의 관점은 B시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네,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 전체 구조를 좀 바라보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개개인들의 어떤 상호작용에 보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죠? 리을 옳은 진술이네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9번 문제 밑줄 친 기억 시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갑은 어려서부터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보다 혼자서 사색하기를 즐겼다. 뭐 왕따인가요? 자,
농담입니다. 예. 청소년기에 접어든 갑은 어느 학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학문의 뜻을 품고 철학, 사회,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서적을 섭렵했다. 그 후 철학자가 된 갑은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주장을 펼쳐 다른 입장을 가진 철학자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갑은 왕성한 저술과 강연 활동으로 청년 세대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학문 발전을 위해 크게 힘썼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1번. 기억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자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의 꼬맹이 친구들이죠. 그쵸? 자, 이런 이제는 또래 집단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네, 맞아요. 그쵸?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맞습니다. 그쵸? 근데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까? 주로 이제는 어렸을 때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며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이런 친구들끼리 어떤 놀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는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을 학습시키게 하는 기능이죠. 그렇죠? 따라서 2차적 사회기관이 아니라 1차적 사회기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1번 진술 틀렸네요. 2번. 니은은 갑의 얘기사회화에 해당한다. 얘기사회화라고 하는 건 미래에 있을 어떤 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하기 위한 거죠. 근데 자 여기서 보면 갑은 어려서부터 혼자서 사색하기를 즐겼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갑이 어렸을 때 뭐가 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나는 뭔가 되기 위해서 사색이라고 하는 걸 할 거야 라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이가 혼자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는 우두커니 서가지고서는 앉아서 혹은 뭐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했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사색의 목적이 뭔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를 이 제시문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사회화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개인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다. 즐겼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갑이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아닐까 뭐 이런 추측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얘기사회화는 아니다라는 거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기 위한 거 아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3번. 디귿은 갑의 제사회화에 해당한다. 제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사회화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즉 다시 말하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사회화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청소년기에 접어든 갑은 여러 분야의 서적을 섭렵했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아직 사회화가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제사회화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주로 이제 성인 이후의 사회화를 제사회화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청소년기의 사회화는 제사회화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3번 정답 아니고요. 4번. 리을은 하나의 지위에 둘 이상의 역할이 동시에 기대될 때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런 이제는 그 역할 갈등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지위에서 두 가지 역할 기대가 동시에 충돌할 때 나타나는 상황. 역할 긴장, 뭐 예를 들면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마하게 어떤 훈육하는 역할도 있지만 역할 기대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굉장히 이제는 따스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는 그런 역할 기대도 우리 사회는 동시에 존재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면 이건 이제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리을 철학자들과 갈등을 겪은 것은 서로가 입장이 달라서 철학자들하고 갈등을 겪은 겁니다. 그렇죠? 입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인 거지. 역할 기대가 충돌해서 역할이 충돌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갈등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학자들과의 의견 충돌일 뿐이지 뭐 학자라고 해서 다른 학자들하고 의견을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식의 역할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할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가 그렇게 뭐 다른 학자들하고 의견이 충돌돼서는 안 된다 이런 기대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4번 진술도 틀린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역할 갈등의 상황하고 거리가 멀다. 5번 미음에 대한 보상에 비읍은 해당하나 시읒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 미음 저술과 강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갑의 학자로서의 역할 행동이 되겠죠. 그렇죠? 역할 행동.
이런 이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청년 세대의 지지와 존경, 그렇죠? 뭔가 어떤 사회적인 평판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으로서 비읍은 해당하죠. 그렇죠? 근데 학문 발전을 위해서 크게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이 얻은 어떤 그 보상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 학문 발전을 위해 크게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이제는 갑의 역할 행동이죠. 그렇죠? 학자로서 갑의 역할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는 격려와 어떤 이제는 뭐 성취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읒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술, 옳은 진술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10번 문제. 표는 교육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의 관점에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우리 이제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습니다만은 일관되게 응답했느냐? 2019년도, 2020년도 같이 나온 문제죠, 그렇죠? 자 봅시다. 갑, 을, 병정, 무가 각각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으나 첫 번째 질문 보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는 기능. 그래서 사회를 뭔가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건, 네, 이건 바로 기능론의 시각이죠, 그렇죠? 기능론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갑, 을이 X라고 표시했고요. 병정무가 동그라미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병정무는 기능론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갑, 을은 뭐 갈등론일 수도 있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억압하고 기득권을 되물려주기 위한 그런 어떤 저는 수단이야. 억압의 수단이야.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어떤 이제 수단에 불과해라는 것은 갈등론의 시각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갈등론의 시각에서 O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갑, 을은 갈등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갑, 을은 갈등론, 병정부는 기능론적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면은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X라고 했으니까 병정부는 이제 기능론적 시각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갑, 을은 앞에 이제 기능론에서는 X라고 얘기했고 갈등론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갈등론의 시각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봅시다. 학교 교육을 통해 지배집단의 가치를 주입하고 있다고 보는가?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학교 교육을 통해 지배집단의 가치를 주입하고 있다. 이거 갈등론적 시각이죠. 앞에 질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 지배집단의 가치를 주입함으로써 기득권을 되물림한다. 라고 하는 진술. 갈등론적 시각이죠. 그렇죠? 따라서 갈등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갑은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을은 X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뭔가 일관된 입장에서 지금 을의 입장은 벗어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선 을은 탈락이겠네요. 그렇죠? 자, 반면에 이제는 정 같은 경우에는 병과 정은 X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X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기능론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병과 정 역시 마찬가지로 옳게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일관되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가 X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무는 지금 현재 또 일관된 응답을 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무도 탈락. 을과 무가 세 번째 질문에서 이제 탈락을 했어요. 그렇죠? 네 번째 질문. 교육제도보다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과 그 효과를 중시하는가?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초점 맞추는 건, 네, 이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 을이 갈등론인 거, 병정무가 기능론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X라고 해야 될 텐데 여기 보시면 또 병이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병도 탈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못 응답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갑 그리고 정 요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일관된 입장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사회 결속력을 제고하고 문화를 전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뭔가 이제는 사회 유지 존속을 위해서 교육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으로 문화의 전승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질문은 기능론의 이제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기능론의 시각에 갑이
X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에구 동그라미라고 대답을 했죠. 그쵸? 따라서 값도 탈락이 되는 거니까 정이 지금까지는 잘 유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의미 부여와 능동적 행위에 주목하는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교사와 학생이 어떤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행위하고 있는가,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이잖아요. 그쵸? 모두 X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모두 X라고 해야 되는데 정이 끝까지 X라고 잘 대답하고 있으니까 예, 옳게 응답한, 일관되게 응답한 사람은 바로 이제 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밑줄 친 기억 이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광고회사 재직 중 세계 일주 여행을 결심하였다. 장기 휴가에 대해 상사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던 갑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기로 결정하였다. 갑은 자신의 퇴직에 대해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으나 결국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모아 포토 에세이집을 출간한 갑은 출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큰 소득을 올렸다. 이를 계기로 마침내 갑은 청소년 시절부터 꿈꿔왔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기억은 갑의 2차적 사회기관이자 공식적 사회기관이다 라고 했는데, 광고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성인이 되고 나서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전문적인 그러한 뭐 광고 기법 등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2차적 사회기관은 예,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공식적 사회기관인가? 당연히 광고회사는 이윤 창출이 목적이지 구성원들의 사회화가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공식적 사회기관이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그렇죠?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할 뿐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진술은 틀렸고요. 2번. 니은은 리을과 달리 갑의 역할 갈등이다. 자, 장기 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다라는 거라든지, 니은 고민했다라든지, 그리고 부모님과 퇴직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것은 역할 갈등이 되려면은 자신의 지위로부터 그러한 역할 기대가 충돌해야만 역할 갈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자, 회사를 다닐지 말지 고민한다라고 하는 건 회사원으로서 기대되는 어떤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회사원이라면은 자기가 퇴직을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러한 사회적인 역할 기대가 있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회사원이라면은 회사에 열심히 다녀야 된다라는 기대는 있을지 몰라도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은 떠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우는 개인적 선택의 어떤 고민이지 지위에 따른 역할의 충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 갈등 아닙니다. 그렇죠? 리을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님과 갈등을, 퇴직에 대해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은 것은 자녀로서 부모하고 어떤 의견 충돌이 나면 안 된다, 뭐 이러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부모하고 어떤 쟤는 그 지나친 충돌은 지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역할은 있을 수가 있어도 역할 갈등, 그러니까 저기 그 부모님하고 의견 충돌로 인한 갈등을 겪었다고 해서 그런 어떤 쟤는 그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하고의 갈등도 이건 이제는 개인적인 어떤 이제 갈등이죠. 그렇죠? 지위에 따른 역할의 충돌은 아니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 둘 다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자, 3번. 아니다. 그렇죠? 3번. 디귿은 비읍과 달리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자, 퇴직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회사원으로서 자기가 한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역할 행동, 자신의 선택 뭐 이런 것에 해당할 거고, 그렇지? 그리고 비읍은 뭐겠습니까? 큰 소득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뭐랄까 그 여행 작가로서 역할 행동에 대한, 즉 이제 포토 에세이집의 발간이라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읍은 오히려 보상에 해당하는 거고, 디귿은 제재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뭔가 회사원으로서 그 업무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수행해서 회사로부터 어떤 이제는 그 해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는 회사원으로서의 어떤 업무 수행이라고 하는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퇴직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선택 아니었었습니까? 그렇죠? 디귿은 그냥 개인의 선택일 뿐인 거고 이건 이제는 제재나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과 비읍 모두 제재가 아니다라는 거. 3번도 틀린 진술이네요. 4번 미음은 이응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이다라고 돼 있는데 출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역할 행동이다.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역할 행동이 아니라 이 출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뭔가 사회적으로 명성과 어떠제는 큰 부를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의 역할 행동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죠, 그렇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뭔가 자신이 포토 에세이집을 출간한 사실이 갑의 역할 행동인 거고, 출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떠제는 긍정적인 뭐랄까 격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포토 에세이집 출간이라는 행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격려가 될 테니까 이거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 진술도 틀린 진술이 되겠고 5번 시읒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귀속지위다. 시읒 청소년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누구나 다 살면서 유아에서 어린이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인으로 이런 식으로 성장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나의 어떤 의지, 나의 노력하고는 관련 없이 그냥 시간이 주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얻게 되는 그런 지위들이죠. 그렇죠? 귀속지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2단원 수능 기출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